그래요. 너는? 풍산자 만렙 A 풍산자랑 뭐? 만렙 A 어떤 거? 만렙 A 만렙 B 아, 만렙? 아, 그렇구만. 오케이.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도 진도는 다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 지금 진도는 한 번씩 다 들었을 테니까 나가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겠다. 좋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진도를 한번 나가 볼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진도가 요거 하고 나면 이차함수 요쪽 파트 한 2개 정도 나가는 느낌으로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4페이지 한번 해봅시다. 164페이지요. 아, 제 이름은 이원영입니다. 뭐 또 첫 시간이니까 통성명은 해야지. 이원영이라고 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차함수 그래프 한번 해보자. 옛날에 중학교 때 이차함수를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겠지.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죠. y는 x제곱이고요. 앞에 어떤 a 같은 것들이 붙어도 이렇게 ax제곱이 붙어도 이런 모양일 거야. a가 음수라면 위로 블록한 모양으로 나오고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모양으로 나오죠. 이거 알고 있죠? 그리고 얘를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를 p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x축으로 p만큼, 그럼 x 빼기 p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p, 양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이차함수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냐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좌우 대칭 모양으로 생겼고요. 얘가 보시면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요거 얘는 y축, 얘는 x는 p, 얘도 x는 p. 이렇게. 그래서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대칭 모양을 만족하는 어떤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차함수의 근 같은 걸 구해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대칭 모양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모양과 관련이 있는 녀석, 이제 x는 p, 여기 이제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요걸 이제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의 식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녀석을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의 특징은 뭐냐면 요 녀석을 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 왜냐면 p하고 q가 나와 있지. 표준형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그래서 꼭 지점이 p, q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a를 보시면 우리가 a가 만약에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위로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p하고 q 그리고 a까지 다 잘 보이기 때문에 요 녀석 가지고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이차함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들을 다룰 텐데, 그 함수들의 대체로의 이제 표준형들이 다들 있어. 그러면 이제 표준형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표준형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표준형입니다. 원래 이제 이차함수의 1번형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완전 제곱 만드는 거 알죠? 할 수 있지. 그래서 완전 제곱 만들어서 얘를 뭐 이제 이렇게 A로 묶어서 뒤에 뭐 이제 완전 제곱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의 어떤 복습 차원의 개념이고요. A 값이 우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여기서 AX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A 값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Y는 X제곱이라고 친다면 이 녀석이 Y는 X제곱이라고 친다면 Y는 2X제곱은 어떻게 생겼겠어? 좀 더 가파르겠지. 3X제곱은 어떻게 생겼겠어? 좀 더 가파르겠죠. 그래서 A 값이 커지면 요 이차함수의 폭과 관련이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거기 이차함수의 이제 모양이나 완전 제곱식 만들고 뭐 축이랑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둡시다. 됐나요?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축방정식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여기서의 축방정식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자, 이렇게 되죠? x-2a분의 b지. 이거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시면 이거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가 0 되는 값이, 네, 요게 0 되는 값이 축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2a분의 b다. 요거 기억을 해둡시다. 이거 나중에 축방정식이 나중에 이제 이차함수의 뒤에 가서 좀 어려운 부분을 할 때 사용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뒤쪽에 가면 뭐 근해 분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근해 분리 배워본 사람? 너는 배워봤니? 안 배워봤니? 이제 근해 분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축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이제 하는데요. 그때쯤 돼서 얘들아 이거 축 방정식이 뭐니? 하면 뭐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뒤쪽에 이제 뭐 부호 판정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호 판정하기는 되게 쉽죠. 왜냐면 P, Q니까 P, Q 위치를 알고 A 아니까 그림 그리기가 되게 쉽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차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 ABC의 부호를 따져봐라 라고 하는 문제. 이거 중학교 때 옛날에 해봤지?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해보시면 이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 A는 양수구나. 그 다음에 C는 뭐죠? X에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C니까 C 같은 경우는 이게 C지. 그죠? 그래서 Y절편 찾아주시면 C의 부호를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B가 아마 문제일 텐데 B는 어떻게 구하죠? B는 축 보고 구하죠. 축 보고 구하죠. 아까 방금 축 방정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x가 이거인데 우리 여기서 알고 있는 게 a 부호는 어때요? 0보다 크지. 그래서 a는 플러스야. b는 잘 생각을 해보면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단 말은 이 축의 방정식 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전체적으로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0보다 크려면 b는 어때야 할까? 0보다 작아야겠지.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는 건데, 이거 이제 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축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 축이 만약에 X축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X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0보다 클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보시면, 2a분의 b는 0보다 작다는 소리야. 맞지? 2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지?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지. 아니? 그래서 얘가 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 B 부호가 다른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 왼쪽에 있다면, 축이 이렇게 왼쪽에 있다면, 그럼 얘는 0보다 작아야 하니까, 얘랑 이제 거꾸로 2A분의 B는 0보다 클 때고, 그 말은 A랑 B의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축이 X축보다, Y축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보시고, 오른쪽에 있으면, 아, A랑 부호가 다르다. 왼쪽에 있으면 A랑 부호가 같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아하. 자, 그러면 요거 했으면 다 했어요. 뭐, 기타 등등들의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이제 식 작성할 때는 요거 한번 봅시다. 보통 이제 이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계수를 A, B, C 이렇게 두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주고 A, B, C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거. 그게 이제 미정계수법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질 텐데 어떤 조건들이 보통 주어지냐면 제일 쉽게 주어지면 보통 이제 꼭지점이 딱 주어지게 되면 얘는 되게 쉽죠. 만약에 꼭지점이 P, Q다. 그랬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뭐 이거를 어떻게 둬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꼭지점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두고 시작하면 되겠죠. 만약에 꼭지점이 아니라 축이 지워졌다고 한번 해봐. 축이 주어졌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 두면 돼? 똑같습니다. 그죠? 축 기준으로 세우시면 되고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둘래? 근 기준으로 쓸 수 있지. 어떻게? 되니? 근 기준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지나는 점 3개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왜 3개냐면 우리는 A, B, C 3개를 구해야 하니까 보통 이제 3개를 주거든. 점 3개가 주어졌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푸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것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풀고 얘가 P니까 이렇게 풀고 얘가 P, Q니까 이렇게 이제 식을 잡아서 했다면 여기 3점 주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얘들 같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식은 딱히 없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요 3점을 다 대입을 해서 3점을 다 대입을 하면 식이 3개가 나오겠죠? 방정식이. 그쵸? A, B, C에 관한 방정식이 3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걔를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요거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우리 3개짜리 연립 방정식 같은 거 잘 할 수 있니 얘들아? 잘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C값이 똑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C를 소거시켜주는 방법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방정식을 할 때 잘 봐. 연립 방정식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연립을 하잖아. 연립하는 방법이 보통 2가지가 있죠. 소거법과 그 다음에 대입법.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을 하잖아요. 소거나 대입을 하는 이것들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뭡니까? 소거랑 대입의 목적이 뭐죠? 왜 소거랑 대입을 하지? 네? 금? 근을 구하려고. 그거는 방정식의 목적이죠.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방정식의 목적 자체가 x값이 뭐지?를 구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연립을 해서 이 방정식을 푼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연립을 하는 목적은 뭘까? 연립을 했을 때 이 소거나 대입 같은 걸 해서 방정식을 풀어나가는데 소거랑 대입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간단하겠는데 어떤 느낌으로 간단하게지? 뭐가 간단해지는 거지?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지? 얘들을 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보시고 얘네들은 우리 이거 더해가지고 얘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얘네들을 보시고는 얘네들은 우리가 이거 A를 한번 없애볼까?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만약에 A를 없애는 방향으로 갔다 라고 하면 보통 연립방정식을 잘못 풀고 있는 거거든. 왜 잘못 풀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더해가지고 C를 나눠줬어. 그지? 여기는 A를 맞춰줘서 A를 나눠줬어.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좀 간단해지고 여기서도 좀 간단해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간단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립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미지수 소거야. 미지수를 소거하는 데 있어.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A, B, C 3개. 그죠? 식 3개. 그러면 연립을 한번 했을 때는 미지수가 하나 없어져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잘 풀어가는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 더하기를 해서 C를 없애주면 A랑 B에 관한 식 하나. 맞지? 여기서. 두 번째로 여기에서 3을 굳이 곱하지 않고 여기 위에서 아래 거를 그냥 빼면 되죠. 이렇게. 3을 곱하지 않고 이렇게 빼면 또 C가 사라지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서도 A랑 B에 관련된 식 하나. 그럼 봐봐. 처음에는 미지수가 3개였고 3개고 식도 3개였는데 연립을 요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미지수가 2개로 바뀌고 식도 2개로 바뀌지. 만약에 이걸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식 하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연립의 목적은 미지수의 소거에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 소거해서 가는 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돼. 단순히 소거법, 대입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자를 없애지? 어떻게 얘 뭘 없앨까? 이 관점으로 봐야 돼. 오케이? 이거를 단순히 연립해야지 뭘 없앨까? 뭐 이렇게 해서 뭐냐 아무렇게나 없애시면 이거 연립을 해놓고도 똑같은 식을 푸는 거야.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죠. 그래서 좀 약간 돌아가도 어찌 또 답은 나와. 그지?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좀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막 섞여 있는 복잡한 식을 풀어야 하는데 만약에 연립을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막 식이 막 되게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시간을 다 소모하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험을 칠 건데 시험을 치면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간을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내는 방식들이 좀 베베 꼬여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보면 이제 예쁘게 안 주고 이렇게 예쁘게 연립해서 하게 잘 안 주고요. 뭔가 뭐 어떻게 가야 하지 싶게 막 살짝씩 꼬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 때는 꼬아놓은 부분에서 이제 함정 같은 걸로 빠져버리면 시간들이 다 소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데 되게 타이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돼. 연립을 해야 되네? 그러면 뭘 해야 돼? 미지수를 소거하자. 그리고 미지수를 소거하자라고 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먼저 해야 되냐면 연립 방정식 먼저 나오면 미지수 개수를 한번 세어보시고요. 식 개수를 한번 세어봐. 그래서 미지수 개수가 3개야. 그리고 식이 3개야. 이거 풀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이제 막 연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미지수 없애가는 방향으로 연립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3개야. 식이 2개야.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건 안 풀리는데?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걸 막 풀고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그때는 뭘 찾아줘야 되냐면 내가 혹시 조건을 놓친 게 있나? 식을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뭔가 안 뽑은 식이 있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래서 조건을 놓친 게 있나? 이걸 찾아야 되고 아니면 가끔 이제 식을 뽑을 수 없는데 조건으로 땜빵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들어본 사람도 있고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모자란 식을 조건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미지수 3개, 식이 2개인데 식 대신에 뭘 주냐면 x하고 y는 뭐 자연수다. 뭐 이런 거 주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 조건 같은 거 활용해서 모자란 식을 이 조건으로 때우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 이제. 그럼 이제 우리는 식이 모자라네? 뭐 조건 같은 게 뭐 없나? 그럼 이걸 활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딱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냥 대충 본 다음에 연립방정식인가 보다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우르르르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소거해주는 방향으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게 좀 더 복잡한 방향으로 나와도 목적지를 잘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다. 됐나요? 여기 이제 연립방정식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이제 6번 이차함수의 식 작성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잘하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시간은 어떠세요? 2시쯤 하는 건 괜찮나요? 괜찮아요? 너희 방학 때라, 너희 방학 다 했지? 방학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애들이 방학을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생활 패턴이 바뀌거든? 생활 패턴이 바뀌면, 그러면 좀 나중에 가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질 거니까 되도록이면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오케이? 밤에 이제 막 다음날 일찍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약간 늦게 자고 싶고 그렇잖아. 차라리 일찍 잔 다음에 아침에 뭘 하든가 하세요. 그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생활 패턴이 바뀌시면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이제 뭐 2시에 해도 피곤해하는 애들도 많고, 막 밤에 원래 또 놀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막 간단 말이야. 그치? 막 밤새 막 게임하다가 보니까 막 침대에 있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럼 뭐 한 8시 이렇게 자가지고 막 한 4시간 자고 와가지고 막 피곤해하고 막 이럴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방학 때 생활 패턴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비고일이잖아요? 그 예비고일은 중학교 때 마인드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1 딱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내신이 시작이야, 그지? 처음 들어가자마자 내신 시작인데 그게 대학교 갈 때까지 영향을 미쳐, 그지? 처음에 이제 내신 딱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학종 시작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신들이 쌓인단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부를 할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중학교 때 공부의 부피가 한 이 정도 된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의 부피는 한 이 정도 돼.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많은 것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고 하면 뭐 한두 단원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부피랑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공부 양이 중요해집니다. 공부 양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통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 하냐면, 뭐 이제 선행을 뭐 미리 많이 해서 많이 하는 애들도 잘 하겠지만, 똑같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 머리가 좋은 애들은 이해를 빨리 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이해를 하니까 좀 이제 공부하기가 좀 쉬우니까 공부를 보통 중학교 때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했던 애인데 고등학교 되고 나니까 얘가 어디 갔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경우냐면 공부 양이 안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어영부영 놀다가 시험 기간 돼서 뭐 한 1, 2주 좀 바짝 해가지고 시험 딱 치고 뭐 이런 느낌, 이런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왕창 깨집니다. 이게 왜냐면 머리 좋은 것만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돼요. 공부량이. 오케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더라도 공부량이 받쳐줘야 커버를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의 어떤 성취도, 뭐 이런 것들은 공부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됩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지내다가 뭐 이제 시험 기간이 좀 되면 좀 열심히 하는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시험 기간 하는 양을 평상시에 좀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빡세려나? 그럼 그게 좀 빡세다면 뭐 시험 기간에 한 3분의 2 정도 한다고 치자. 3분의 2 정도 하는 양을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조금 더 빡빡하게,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놀다가 공부할 때 공부하는 느낌이라면, 고등학교 때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가끔씩 내가 적당히 알아서 잘 쉰다는 느낌인 거야. 오케이? 기조가 차이가 있죠? 오케이?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좋은 데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입시 시작이란 말이야. 입시 시작이고,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1학년 딱 들어가면 바로 내신 시작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도장이 딱 찍히는 거야. 몇 등급 이렇게 딱. 그죠? 그래서 어영부영 준비 안 해서 들어가시면 뭐 등급이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내신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들어가서 이제 3월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또 정신 없을 거야. 고등학교 생활도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랑도 친해져야 되고, 뭐 여기 시스템도 좀 익숙해져야 되고, 또 뭐 기타 등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정신 차려보면 또 중간고사 기간이 코앞이야. 중간고사 쳐야 돼. 그치? 그럼 막 하다 보면 또 정신 없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 바로 시작이니까 그 전에 좀 뭔가를 비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기간이 지금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딱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딱 이제 시작을 하면 여기서부터 요 2달 동안 어떻게 좀 잘 쌓아놔서 요 쌓은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내신 딱 들어갔을 때 공부를 좀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요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잘 써먹어서 공부를 좀 어떻게 잘 할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 우리 잘 한번 쌓아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습관 잡는데 기본적으로는 뭘로 공부를 하냐면, 습관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습관이요. 오케이. 공부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막 의지가 불타올라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의지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의지에 막 불타올라서 막 하다가, 그게 한 또 며칠 하다가 좀 지나면 사그라들어요. 사람이 그렇거든. 저는 안 그런데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갈까 싶어. 그게 왜냐면 전체적인 데이터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제겠어? 고3 때 제일 많이 할 것 같지? 맞습니다. 고3 때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제 고2에서 이제 고3 올라간다 하면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애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고3들도 고3에 딱 올라가서 이제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3월에 열심히 하잖아? 학기 시작해서 3월에 열심히 하면 그게 언제쯤 풀리냐면 4월에 풀려요. 재밌지? 고3 되면 계속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계속 열심히 못해. 이게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이야. 평소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이야. 운동을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근력 운동을 엄청 빡세게 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될까? 될 리가 없지. 막 쥐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프면 그때부터 안 하는 거야. 한 2, 3일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초 체력을 만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서 이런 고강도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태를 만들어놔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단순히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3도 이래요. 고3도 이런데 우리 뭐 고1 올라가시면 또 뭐 이지만으로 그 길게 가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많이 하겠어. 내일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음날 되니까 좀 힘들어. 좀 쉬었어. 그 다음날 되니까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좀 열심히 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적절한 그 루틴을 잡으세요. 적절한 루틴을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뭐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방학 때 우리가 스케줄이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스케줄 딱 보시고, 어차피 학교를 안 가니까 뭐 변수 같은 게 별로 발생할 게 없단 말이야, 방학 때는. 그죠? 그러니까 방학 때 이제 딱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뭐 남는 시간들, 비는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원 수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비는 시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들을 뭐 이때의 숙제는 언제 하고 이때의 숙제는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워 놓으신 다음에, 숙제는 기본이고요. 숙제는 기본이고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만 해가지고는 높게 못 올라가요. 기본만 해가지고 높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해가지고 아마 시험 만약에 기본만,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긴 한데, 만약에 학원에서 숙제 나눠주는 거 딱 해서 그거까지만 잘 해가지고 갔다, 하라는 거 해서 갔다, 그 정도에서 시험 딱 치면 아마 3 정도 뜨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서 하면 한 3 정도 뜨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옆에랑 똑같이 하는 거잖아. 기본을 한다는 말은 나는 기본을 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얘보다는 뭔가를 좀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뭔가 이것만 해서는 모자라는 게 뭐가 없을까? 뭘 좀 더 모자라는 거 보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숙제하는 시간 그리고 내 공부할 시간을 언제 정도로 두면 좋겠다를 전체적인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오케이? 한번 짜보셔서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를 좀 해보는 게 중요해. 일정하게. 오케이? 습관 잡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면 15일이 걸려요. 이게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 15일이 걸려요. 우리가 똑같은 녀석을 약 2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똑같은 플랜에 아까 의지가 있으면 일단 막 그때 불타올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2주를 잘 유지하는데 이 의지를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2주 동안 의지를 잘 가지고 뚝심 있게 얘를 유지를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2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기에는 좀 별로 어렵지 않아. 오케이? 우리가 원래 평소에 노는 시간인데 앉아서 2시간 공부하려면 힘들지. 맞지? 평소에는 침대에 누워서 대굴대굴 해야 되는데 앉아서 공부하려고 생각하면 힘들다고. 근데 막 공부하려는 의지가 딱 있을 때는 그게 잘 되는데 좀만 풀려도 금방 유혹에 빠진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를 2주를 유지를 하고 나면 그 유혹이 좀 덜 들어. 왜? 익숙해졌으니까. 오케이?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유혹도 좀 덜 들고 그 자리에 앉는데 의지도 좀 덜 들어. 오케이? 알겠니? 그래서 그 습관을 잡아두시면 우리가 얘를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방학 동안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요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변화의 시기에 뭔가 좀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기잖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뭐 입시 시작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또 이제 2023년이 시작했잖아요. 그죠? 한 살들 다 드셨고, 이런 바뀌는 시기에 이런 것들 이렇게 원래 바뀔 때 하는 거야. 원래 어떤 뭐 신년 계획 같은 거 짜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바뀔 때 이런 거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겨울방학 때를 어떻게 좀 잘 보내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3 받아가지고는 애매하다. 여러분, 적어도 인서울은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쵸? 아니면 그 이상을 더 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3 받아가지고는 애매하고요. 만약에 고1 때 물론 1, 2등급이 갑자기 받기는 힘든데 갑자기 받기는 쉽지 않은데 고1 때 3을 받더라도 고2 정도 됐을 때는 1, 2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더 높은 데를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제가 아는 케이스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뭐 중간 그 근처 언저리에 있다가 그 약간,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뚝심 있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면 고1 때는 그렇게 또 두각이 한 번에 드러나진 않아. 왜냐면 공부량도 많고 따라가기도 급급하니까. 하지만 이제 이 뚝심 있게 공부를 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 1시간만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7시간이야. 너 7시간이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 수 있는 줄 아니? 그치? 그만큼의 문제차가 매주 쌓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꽤 많이 쌓이겠지. 그치?
그러면 걔들이 언제 치고 나오냐면 한 고2 때쯤부터 슬슬 1, 2들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2 때부터 쫙쫙쫙 치고 나가죠. 그런 애들은. 아시겠죠? 우리가 나중에 더 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요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어떻게 좀 습관을 잘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대충, 고1이니까 뭐 어영부영 좀, 중학교 때 하던 것보다는 좀 많이 하면서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간 어영부영 잘 갑니다. 잘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방학 때 어떤 느낌으로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자세는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요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작이니까. 그래서 나온 김에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문제로 가보자. 마플 개념 익힘 1번으로 갈게요. 1번에 1번. 이차함수가 자, 이 녀석의 꼭지점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꼭지점이 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겠다? 표준형을 만들겠다. 그래서 표준형을 만들 건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바로 완전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 할게. 됐나요?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생기게 되죠? 됐어요? k, 4k 플러스 5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대입해서 성립한다. 대입합시다. k가 더럽게 나오는 게 맞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겁나 쉽죠? 다음으로 갑시다. 2번이요. 쉬운 것들은 호다다닥 가자. 플러스 2. 이거의 꼭지점이 1, 4분면에 있을 때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꼭지점이 라고 했기 때문에 또 표준형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표준형. 얘가 그럼 꼭지점이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1, 4분면 위에 있다 라는 말은 1, 4분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값이 양수, y값도 양수. 그러면 뿔뿔이어야 되니까 m이 0보다 커야 되고, 빼기 m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시면 m이 2보다 작죠. 아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m 값의 범위는 0에서 2까지겠다. 됐나요? 자, 이런 것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호다닥 지나갑시다. 2번으로 가자. 따라온 혹시 좀 빠르다 하는 분 있어요? 문제 필기 같은 경우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에 만약에 필기를 하실 것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책에다가 하겠다 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정해져 있는 거는 필기 같은 경우는 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우기 전에 물어볼 거긴 해요. 혹시 하고 있으면 지워도 되니?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지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같은 거는 별로 안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는 나온 김에 그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숙제 같은 경우는 그날의 진도 나간 거 기준으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시면 거기 밑에 있는 진도 나간 거는 보통 제가 마플 개념 익힘을 풀어줄 거면 거기 이제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랑 발전 문제 있잖아요. 거기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 오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단원이 끝났다면 거기 뒤에 보시면 단원 마무리처럼 단원 종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 종합 문제들을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네, 문제 그것도 편하게 풀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야. 자, 우리가 문제가 있어. 문제를 풀어. 그지? 그러면 풀고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채점해주세요가 아니라 채점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채점을 했다고 치자.
그럼 어떤 문제는 우리가 풀어서 맞춘 게 있고, 어떤 문제는 풀어서 틀린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못 풀겠어서 별표 친 게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풀어서 맞춘 거는 뭐 잘 풀어서 맞췄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풀어서 맞췄는데 우리가 만약에 때려 맞췄다거나 아니면 풀긴 풀었는데 답은 뭔지 알겠는데 정확히 잘 뭔가 찝찝한 게 있다. 그러면 좀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틀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풀어보세요. 틀렸다라는 말은 나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뭔가 잘못돼서 틀린 거잖아. 그게 계산 미스든 뭐 조건을 놓쳤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야, 그지? 아니면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못 푸는 문제였어.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풀어보시고, 만약에 계산 미스나 뭐 조건 놓쳐서 뭐 잘못 풀었다, 이런 거는 다시 풀어서 세모 만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풀어서 세모를 만드시고, 근데 만약에 다시 풀어봤는데 안 풀려, 모르겠어, 그러면 별표 치세요. 됐니? 그래서 다음날 왔을 때 별표 친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제가 물어볼 거예요. 보통 이제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수업 딱 들어오면, 오늘은 너희가 이제 전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간단하게 하고 그 진도를 나갔지만, 다음 수업부터는 전날 했던 진도 그리고 너희가 숙제 해온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질문부터 받고 시작을 할 거야. 오케이? 전날 숙제했던 것들의 이 별표들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풀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풀어준 거를 바탕으로 이제 너희가 이해를 하시고 걔를 이제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또 나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2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2시간씩 하는데 2시간 중에 앞에 1시간은 보통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요. 근데 문제풀이가 빨리 끝나면 진도를 나갑니다. 뒤에 1시간은 거의 진도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해오실 때 요거 한번 잘 해와보세요. 아시겠죠? 원래도 이렇게 하시나요? 원래도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풀어와서 그 채점을 혹시 받았나요? 채점을 해와요? 채점 해오시고 다시 풀어도 봐? 이거 차이 크다. 차이 큽니다. 아시겠죠? 예. 숙제를 못 해오면 제가 보통 일주일 단위로 끊을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숙제가 가끔 막 미루다 보면 못할 때도 있고요. 그쵸? 이지력이 일정하지 않아서 잘 왔다가 못 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걸 가만 놔두면 쌓여. 그럼 진도 나가면 나가는 것만큼 계속 앞에 원래 있는데 계속 쌓이잖아. 그래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보통 끊습니다. 끊어서 그 숙제는 남아서 다 하고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월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토요일인가? 언제지? 잠깐만. 월수토인가? 월수토였던 것 같은데? 예, 월수토라서 만약에 이제 토요일이다. 그러면 월수를 했는데 숙제를 좀 덜 해오거나 이랬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에 좀 일찍 부르든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남기든 그런 느낌으로 해서 다 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끊어서 그 주의 숙제는 만약에 덜 했으면 남아서 다 하고 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됐어요? 제가 그 뒤에도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딱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토요일에 이제 남아서 하는 거야. 저는 그때 이때 수업이 있는데요. 수업이 1시간 단위로 이제 끊어서 이제 나오니까 1시간마다 나와서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봐서 다 했니? 얼마나 했니? 체크 한번 해보고 또 다 했니? 해서 만약에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숙제 막 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또 막 그거 또 잔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막 그런데 에너지 소모는 하지 말고요. 시스템적으로 합시다. 일주일 단위로 딱 끊어서 갈 거니까. 아시겠죠? 덜 했으면 일주일 끝날 때 남아서 다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주까지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 주에 시작하는 수업에 좀 일찍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숙제를 하는데 의지력이 약해서 다 하지 못했다면 제가 시켜주는 거예요. 의지를 대신해 주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아, 내가 혼자서는 막 게을러가지고 잘 못하겠어. 그럼 불러줄게요. 알겠죠? 불러주고 남겨서 시켜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어떻게든 다 이제 일주일 내에는 마무리가 되니까, 일주일 내에는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주 수업 또 나갈 때는 또 그렇게 부담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안 해봐서 쌓여보셨다면 그걸 알 거예요. 아, 이거 이만큼 쌓여있고 진도 나가는데 또 이만큼이 또 나올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 숙제 하기도 싫고, 아, 또 어차피 밀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나중에 되면 막 대충 포기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하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아시겠죠? 아하. 아, 그리고 우리 저희 학원이 다들 처음인가요, 혹시? 처음이구나. 그러면 그것도 얘기를 합시다. 일주일 단위로 이제 끊어서 하는데 보통 주말에 클리닉을 봅니다. 여기 이제 국어가 수학인가? 영어 수학인가? 아무튼 영어는 따로 단어 시험을 보는가 그렇고, 국어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수학은 일주마다 클리닉이 있어요. 클리닉이 뭐냐면 그 주에 우리가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한 테스트야. 테스트. 문제 수는 15에서 20문제 사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범위는 그 주에 나갔다는 거. 그 주 수업했던 거가 딱 범위가 될 거야. 그래서 그거, 예. 네네. 주 이제 할 때마다. 그게 대충 소요 시간은 1시간? 만약에 오답이 많다면 좀 늘어지면 2시간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잘 풀고 나서 이제 오답도 하고 가거든. 저기 조교쌤이 계시거든. 그래서 조교쌤이 오답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엄청 많이 틀리면 오답하는데 오래 걸리겠지. 그러면은 조금 이제 더 걸릴 수도 있는데 한 요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애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수업이 있잖아. 그러면 수업 앞이나 뒤 정도의 이제 클리닉 시간을 잡아서, 클리닉이 이제 뭐 언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물어볼 거야. 오케이?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자기가 편한 시간이 언제다 하시면,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저는 수업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클리닉을 보겠다, 아니면 저는 수업 끝나고 나서 클리닉을 보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끝나고 나서는 하기 전에 하기 힘들다, 그냥 일요일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끝나고 나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대충 요 정도 느낌이야.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괜찮나요? 어허. 이게 테스트를 안 하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하고 대충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고 하긴 하지만 애들이 끄떡끄떡하고 질문도 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개 대답을 한다고 해요. 얘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를 다 체크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알아요. 테스트를 해봐서 문제를 한번 풀려봐야, 그래, 얘가 이걸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요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 겁니다. 뭐 이거 테스트 클리닉을 못한다고 하여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딱히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이 틀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딱히 여기에 대해서 아, 너는 몇 점 이하니까 막 뭐 이런 건 없어. 다만 너무 모르는 것 같다 하면 좀 따로 불러서 좀 더 보충해 주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오케이? 됐나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대충 될 겁니다. 뭐 숙제랑 저 테스트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아, 그리고 여기 영상 찍잖아요, 그죠? 수업 영상은 제가 단톡방을 하나 파서 거기에다가 올려줄게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제가 그걸 올리면, 영상 올려서 링크를 보내주면 그거 이제 들어가시면 그 수업을 다시 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지나갔던 부분이라던가,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다시 풀려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한번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니면 또 가끔 여러분들이 빠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여러분 뭐 겨울에 어디 가십니까, 혹시? 겨울에 어디 안 가니? 갔다 왔어 벌써?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잠깐 뭐 가족
친구들끼리 뭐 어디 간다거나, 뭐 기타 아니면 뭐 졸업식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학교 가끔 가가지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오늘은 피치 못하게 못 나올 것 같다. 또는 뭐 몸이 아파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빠진다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제가 올려주면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요. 수업 영상을 이제 보고 그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시거나 아니면 그거 보충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이제 따로 보충을 잡으셔도 돼요. 오케이? 됐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느낌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얼추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여러분? 네. 저는 근데 그 과거를 쓸 수 있었는데 안 썼는데 그렇더라고. 그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담임 선생님이 권유를 한단 말이야. 너는 과거로 갈 수 있는 성적인 것 같은데 한번 써보지 않겠니? 권유를 하셔서,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랑 상담을 했어. 뭐 그렇다고 하는데 과거를 쓸까요? 하니까 아빠가 고민을 하시더니 과거를 가면 애들이 전부 다 그 경쟁을 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는 평생 가는 친구인데 좀 너무 그 경쟁 환경에서 괜찮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겠니? 그래서 그냥 일반고 갔어. 일반고 가도 스스로 잘만 하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다 잘한다고. 그래서 가지 않았다. 뭐 굳이 가지 않아도 잘 갈 수 있어요. 제가 약간 아까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런 게 있지. 약간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뭔가 남들보다 좀 적게 하면서 좀 잘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죠. 너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 결과가 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지. 결과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머리가 좋아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런 걸 고민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냥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아니라 만약에 논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 보충을 해야 되지? 오늘 못한 거에 대해서 언제 이걸 채워야 할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근데 결국 효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항상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집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잠은 충분히 잤고 집중을 보통 어떻게 했냐면 보통 저는 야자 시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희 때는 야자가 있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그럼 뭐 10시, 11시까지 학교에 있어.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10시, 11시까지 자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지. 왜냐면 그때가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막 아침에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럴 때 머리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내가 컨디션 좋은 상태일 때가 딱 저녁 시간대 그때가 제일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데 그때 위주로 이제 좀 야자 시간은 1시간 반 뭐 이렇게 되거든.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집중을 잘 할 수 있어요. 약간 뭐 30분 하고 잠깐 딴 거 했다가 30분 하고 잠깐 딴 거 했다가 이렇게 하면 집중이 들어가다가 풀렸다가 좀 들어가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돼요. 집중을 쫙 해서 한번 쫙 깊게 할 수 있으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차피 야자 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 고민을 해서 공부를 해서 뭐 외고를 못 간 건 아쉽지만
뭐 일반고 가서 잘하시면 되죠. 1등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 1등급 받으시면 됩니다. 1등급 하면 다 1등급 받으면 이게 몇 프로지? 4%인가? 아니다. 한 과목이 4%지. 한 과목이 4%인데 모든 과목 1등급 받으면 몇 프로쯤 되지? 4%보다 훨씬 그 위겠지. 네, 뭐 그렇게 해서 다 1등급에서 1등급 1점 초반대를 받으시면 웬만하면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목표가 있나요? 딱히 없어요? 아하, 너희는 약간 문과 성향이니? 문과 성향이야? 너는? 아, 그래? 그러면 둘 중에 더 싫은 걸 생각을 해봐. 과학이 더 싫어? 아니면 사회 같은 과목이 더 싫어? 과학이 더 싫어? 그러면 이과를 가봐.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어떤 더 좋다는 딱히 없는 거잖아. 그러면 더 나중에 대학에 갔을 때 좀 더 유리한 데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이제가 아니에요. 한참 됐어요. 문과 망했다는 소리 나온 지는 10년 넘었어. 이게 왜 그런 줄 아니? 이게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그래요.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이랑 좀 약간 테크 관련 기업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위권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삼성이든 현대든 뭐 SK든 여기 기술 관련이 아닌 회사가 있나요? 없죠. 기술 관련이 아닌 거라고 하면 롯데 정도야. 롯데는 시옷이야, 티옷이야. 아무튼 롯데 정도야. 롯데 같은데 유통 이런 쪽이라서 사실 그거랑 별로 관련이 없긴 하죠. 테크 관련 기업은 아닌데. 그러면 이런 녀석들의 그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뽑았냐면 기술 관련 부서, 예를 들어 뭐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연구원들 이런 애들은 이과 애들로 뽑고, 아니면 나머지 이제 업무하는 애들 있잖아. 그 회사 뭐 인사 담당 업무를 한다거나 뭐 어떤 뭐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은 문과로 뽑고,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야. 초기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켜보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어차피 이과를 뽑아서 업무 담당을 시켜도 똑같은 더 나은 결과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과를 시켜서 이 업무 담당을 해보니까 얘들의 테크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 문과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 개발하는 거랑 이쪽이랑의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가 잘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효율성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과를 뽑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러면 문과가 여기서 어디로 들어갈까? 라고 생각하면 별로 들어갈 데가 별로 없는 거지. 굳이 문과를 뽑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과 출신을 많이 선호하게 돼서, 이렇게가 이제 이쪽이 이제 이과가 많이 뽑으니까 문과가 이제 취업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 거지. 뭐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만약에 문과로 간다면 우리가 뭐 저 어디야? 로스쿨 가면 되잖아요? 로스쿨 가면 되지 않니,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보통 이제 이과는 저 꼭대기에는 의대, 치대 뭐 이런 데가 있고, 의학 계열이 있고, 문과로 치자면 법 쪽이잖아요, 그죠? 그쪽이 제일 높은 쪽이잖아. 너희들도 그러니? 대충의 목표가? 그래요? 뭐 아직은 뭐 정해지진 않았을 거야, 그죠? 저도 한 1학년 때까지는 의사를 하고 싶었어. 우리는 1학년 때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문과 이과를 결정을 했는데,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과를 결정한 이유는 의사를 하고 싶어서 결정을 했거든. 그때 또 그 결정의 이유는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다가 땡겨서 닥터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갑자기 꽂혀가지고 의사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이과를 갔다가 의사의 워라밸이 별로 안 좋아서 의사는 안 해야겠다 하고 이제 고2 때 대충 이제 의사의 꿈은
져버리고 나니까 뭐 어디 뭘 해야 되지 하고 별로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성적 맞춰서 갔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지금 생각하는 거랑 또 나중에 어떤 그 목표 방향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찾아봐. 요새는 인터넷도 좋고 해서 발전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커뮤니티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방법들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약간 현직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 실제는 어떤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어떤 이미지와 그 사람들이 실제 하는 그 생활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면 그 직업이 어떤 정도의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한번 또 그거 해보세요.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이거요. 2번 한번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축의 방정식이 x는 2인 2차 방정식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그리고 c가 0,3이라고 하자. 근데 ABC의 넓이가 9일 때 F10의 값을 구하여라.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축 방정식에 대해서 줬고요. 이게 x는 2래. 축에 대해서 줬고 지금 이걸 알죠? C좌표가 여기가 3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우리가 요 AB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AB 길이가 뭔진 모르겠는데 AB 길이 곱하기 이거 높이가 3이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9가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B 길이는 3이니까 6이겠네? 맞나요? 얘가 6이라면 우리는 이거랑 이거를 알 수 있어. 이만큼이 6이면 이거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면 3이고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5고요. 여기는 1이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쭉 관련으로 세우거나 근 관련으로 세우거나 할 수 있는데 뭐 근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근이 마이너스 1하고 오니까 x 플러스 x 빼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뭘 쓸 수 있어? 요거 아니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0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니까 0 집어넣었을 때 3이다를 하시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분의 3 그러면 식은 완성됐단 말이야. y는 5분의 3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나왔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F10의 값을 구하라 하시면 10 이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0 집어넣으시면 곱하기 10 집어넣으면 11 곱하기 5겠다. 그러면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별로 안 어렵지? 요 정도는 뭐 쏘쏘하죠? 3번 한번 가볼까? 자, 이거요. 자, 다음 식의 부호를 정하여라. 1번. A. 위로 블록하지? 0보다 작죠? 2번. B. 축이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으면 A, 앞에 거랑 A랑 부호가 달라야 되지. 0보다 클 거고. 3번. C. Y절편 0보다 크죠? 4번. 4A 빼기 2B C 요거요. 4A 빼기 2B 플러스 C는 어떻게 할까요? 뭐 하면 되죠? 보이는 게 있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얘 음수에서 음수 뺐으면 얘가 음수인데 플러스 C가 양수니까 C 때문에 모르겠네.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뭔가 이 4와 이 2의 느낌에서 그리고 이 C는 혼자 있는 느낌에서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정확히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 넣어봐. 4a 빼기 2b 플러스 c. 맞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다? f-2는 0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 한번 보면요. a 더하기 2b 플러스 4c.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 힌트는 4번과 유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a 플러스 2b 플러스 4c를 할 수 있을까? 4번과 비슷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건 집어넣는다에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집어넣어서 4c가 나올 수 있나 하면 c에다가 지금 4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차피 부호 구하라는 거 아니야? 몇인지 구하라는 게 아니죠. 4로 묶어도 똑같지. 4로 묶으면 왜 4로 묶었어? C는 그냥 C니까 대입한다고 해서 C가 바뀌지 않잖아. 맞지? 대입한다고 해서 C는 바뀌지 않잖아. 여기가 4C니까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4로 묶어서 보시면 이거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녀석이야? 2분의 1 집어넣은 녀석이야. 얘는 정확히 F의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어디 있냐? 여기쯤 있겠지. 여기쯤 있겠죠? 당연히 양수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죠.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우스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랑 절대값이 있는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 원래 마플 교과서에는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마플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마플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되는 느낌으로 약간 앞에 했던 것보다 살짝 어려운 느낌이 좀 있고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 그런 느낌인데 특강 한번 해봅시다. 특강에서 별로 할 필요 없는 거는 안 하고요. 할 필요 있는 거는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해볼게. 자, 제목부터.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이건 어떤 걸 볼 거냐면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를 볼 거야. 자, 한다. 자, 얘가 가장 기본이야. 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됐어요? 자, 한다.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세요? 오, 아무도 모르는 건 한 명은 알 줄 알았는데. 자,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의 역할은 뭐죠? f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절대값의 역할이잖아. 맞지? 그러면 f의 플러스일 땐 플러스야. 즉 fx가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올 거야. 그지? 그럼 fx가 양수인 부분은 y는 fx랑 똑같겠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y는 fx일 거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냐면 y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그대로야. 근데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오케이? 음수인 부분은 양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인 걸 양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얘가 부호만 위로 딱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접혀 올라와. 됐니? 그래서 f에다가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을 접어 올려줍니다. 됐습니까? 이거 되나요? 두 번째. 이거는 필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 있나?
아, 거기 있는 거에 그 뭐 추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두 번째. x의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x의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한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두 가지로 나뉠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겠지. 그 다음 x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되니?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이 그래프에서 따져보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그대로래.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야? 이쪽. 맞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래서 얘는 fx 그대로야.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f에다가 빼기 x를 하는 거랑 똑같아. 오케이. 이 녀석의 뜻은 뭐냐면 봐봐. f의 빼기 x라는 녀석과 fx라는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빼기 x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1 집어넣으면 f1이랑 같이, 빼기 2 집어넣으면 f2랑 같이, 빼기 3 집어넣으면 f3이랑 같이. 맞니? 얘들은 x에다가 fx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x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은 녀석이랑 똑같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빼기 1 넣은 게 1이랑 같고 빼기 2 넣은 게 2랑 같고 빼기 3 넣은 게 3이랑 같으니까 얘는 정확히 f의 빼기 x라는 녀석은 fx랑 정확히 y축 대칭입니다. 요거 아시겠어요? x에 1 넣은 값과 빼기 1 넣은 값이 같아. 2 넣은 값과 빼기 2 넣은 게 같고 3 넣은 거랑 빼기 3 넣은 게 같아.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대칭한 모양으로 생겼어. 지금 별로 안 그래 보이나? 이것 때문에 조금 내렸는데 얘가 약간 요거 대칭한 모양으로 생겼어. 아, 이번에 또 이쪽이 좀 크네. 아무튼 이거 대칭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됐니? 세 번째, x의 절대값이 있다는 말은 y에도 절대값이 있겠죠. 이거요.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아까 x 값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 얘는 y 값 기준으로 바뀌어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그대로 나올 거고, y가 0보다 작으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는 빼기 fx가 되겠지. 됐니? 그럼 이제 그림 여기다 그리자.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랑 같대.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쪽 부분, 이쪽이 fx랑 같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됐니? 두 번째,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f의 빼기 x랑 한 거랑 같대. 이거 잘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x가 빼기 x가 됐을 때는 y축 대칭이었지. 오케이? 왜냐면 빼기 넣은 거랑 플러스 넣은 거, 빼기 넣은 거랑 플러스 넣은 게 같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y가 0보다 작으면 요 식이 요건데, 이거를 이 꼴로 보시면 요 꼴로 보시면 y 자리에 y에 이제 빼기 1인 값과 이 y는 fx에서 여기서 y가 1인 값이 같아요. 빼기 1 집어넣은 거랑 여기 1 집어넣은 게 같겠지. 그리고 빼기 2 넣은 거랑 2 넣은 게 같고요. 빼기 3 넣은 거랑 3 넣은 게 같아. 즉 y가 1, 빼기 1, 2, 빼기 3, 빼기 3 이렇게 같으니까 x축 기준으로 얘가 좌우 대칭인 거야. 이해가 되니? x축 기준으로 위아래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전에 얘가 x 대신에 빼기 x가 들어갔을 때는 y축 대칭이었던 것처럼 y 대신에 빼기 y가 들어간 녀석은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 요거에 x축 대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죠? 요거 조금 지워보자.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그러면 다 해야 되냐 하면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x가 양양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네 가지가 있잖아. 네 가지를 다 해볼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거하고 이거의 경험이 있잖아, 그지? 자, 생각을 해봐. x 값이 부호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x 양수인 거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을 했단 말이야. 두 번째,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했죠? y 양수인 거 남기고 그걸 x축 대칭했단 말이지. 그러면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양수인 부분, 즉 1사분면에 있는 부분 남기고 걔들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딱 해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이게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형태예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얘들을 좀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얘들을 섞어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다는 뜻이냐면 이렇게 이런 거요. 이렇게 이제 섞어서 나오기도 해요. 섞어서 나오시면 얘는 뭐하고 뭐가 섞인 거야? x의 절대값이 붙은 녀석과 전체 절대값이 섞였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억을 어떤 걸 해두셔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두면 돼. 첫 번째로는 전체 절대값은 마지막에, 두 번째는 평행이동은 전에 함수 생각하기. 자, 이거 두 가지가 뭐냐면 전체 절대값은 마지막에 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고?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접어올리는 거잖아. 그죠? 얘는 제일 마지막에 이 전체 절대값 빼고 f의 괄호하고 절대값 x 빼기 더하기 3 요걸 그린 다음에 다 그려놓고 제일 마지막에 접어올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해야지 하고 뒤로 빼놓으시고 우리는 뭘 그릴 걸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거 그릴 걸 생각하시면 돼요. f의 절대값을 x 빼기 플러스 3 요거 그릴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도 보시면 정확히 이쪽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얘가 원래는 어떤 녀석일 거냐면 얘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얘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평행이동 전의 함수 생각하기라는 말은 요 녀석의 이제 원래 평행이동 하기 전의 모습은 요거였을 거야. 맞지? 이 녀석을 어떻게 너희 평행이동 아직 안 배웠지? 생각해보니까. 그쵸? 너는 배웠니? 너희는 배웠니? 안 배웠지? 아하. 뭐 일단 들어봅시다. 이거는 예시를 좀 들어주는 게 좋겠어. y는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꼭지점이 어디 있던 애야? 원점에 있던 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니? 2,3으로 꼭지점이 옮겨지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가고 여기 뒤에 플러스 3이 되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옮겨져요. 이걸 이제 나중에 수화 때 배울 건데 너희 근데 수화도 같이 진행을 했다며. 수화 초반인데? 아닌가? 집합까지 했어요. 아, 집합부터 했구나. 아,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이게 평행이동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평행이동 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출발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옮기는 거라서 x축으로 2칸 옮기고
위로 3칸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마지막 전체 절대값을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저 녀석을 그렸는데 저 절대값 x가 이렇게 생겼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옮겼더니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접어올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제 섞여 있는 것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우고 나면 한 번 더 합시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얘들은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기본이야. 이렇게. 되겠나요? 응? 뭐야? 시간이 은근 빨리 가잖아. 가우스까지 하면 끝나겠는데? 오늘 뒤에를 더 할까 했더니만 가우스 정도까지 하면 끝나겠다. 가우스 한번 해봅시다. 원래 가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혹시 가우스 기호 배워본 사람? 아무도 없군. 가우스 한번 해봅시다. 가우스 기호는 요렇게 대괄호 이렇게 꺽쇠괄호 해서 x 하시면 이게 가우스 x야. 가우스 x. 가우스 x의 뜻이 뭐냐면, 이거의 뜻이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가우스의 2.5야. 몇일까? 가우스의 2.9야. 몇일까요? 가우스의 3이야. 3이지. 되겠니? 자, 그래서 이거 몇 개를 해보시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가우스라는 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소수점 그냥 뒤에 거 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우스를 되게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버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점 뒤를 떼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음수가 됐을 때는 이거 몇이죠?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2.1이 커? 마이너스 2가 크지. 그럼 넘잖아. 넘지 않는 이거든? 맞지? 빼기 2.1을 하면 빼기 3이 나와야 돼. 음수값은 좀 헷갈리지. 예를 들어 빼기 2.5를 하면 뭐가 나와야겠어? 똑같아요. 마이너스 3이에요. 오케이. 음수값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안 헷갈리고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직선에서 생각해보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세요. 2.5 하면 2가 됐지. 2.5 어디 있죠? 여기쯤 있죠? 근데 얘는 2가 됐단 말이야. 2.9 하면 2가 됐지. 2.9 어디 있니? 여기쯤 있지? 얘는 2가 됐단 말이야. 3을 하니까 뭐가 됐어? 3이 딱 됐지. 자, 요거를 음수 쪽으로 한번 볼까? 빼기 2.1은 어디 있어? 여기쯤 있지. 얘는 마3이 됐단 말이야. 빼기 2.5는 어디 있어? 여기쯤 있지. 얘는 마3이 돼요. 즉, 수직선에서 우리가 어떤 수들을 딱 찍고 왼쪽으로 밀다가 처음 만나는 녀석, 처음 만나는 정수가 그 가우스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빼기 2.5다. 좀 밀다가 보면 2에서 처음 딱 만나죠. 2.9다. 밀다 보면 2에서 만나지. 그래서 2야. 음수에서도 보시면 이거 수직선에서 보면 별로 안 헷갈려. 빼기 2.1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밀잖아. 그럼 빼기 3에서 만나야 되죠. 이해가 되니? 가우스 값은
양수, 음수 안 헷갈리고 하려면 수직선 그려서 좀 찍어보시면 금방 할 수 있고, 이거 그리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 찍, 찍, 찍 하고 빼기 3만 적으면 되잖아. 그죠?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해를, 원래 처음 어떤 걸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딱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소수점 아래 떼버린 녀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음수일 땐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밀다가 처음 만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가우스 X를 했는데 5가 나왔어. 그럼 X는 어떤 녀석일까? 뭐죠, X는? 5.1 넣으면 어떻게 되니? 5 나오지. 5.2 넣어도 5 나오지. 자, 가우스를 했을 때 5가 나오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지? 5점 뭐식이야, 맞지? 5점 뭐식일 거야. 그래서 5점 뭐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가우스 X를 했는데 5가 나왔다. 그 말은 X는 5에서부터 6 사이 수인 거야. 5점 뭐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5부터 시작이잖아. 5 집어넣으면 5니까, 그죠? 5부터 시작이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고요. 6이 딱 되어버리면 6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6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만약에 가우스 X를 했는데 어떤 n이 나왔다. 그러면 X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그리고 가우스의 특징이 뭐냐면 정수값 기준으로 끊어줘. 0에서 1까지는 집어넣으면 0점 뭐식이니까 다 0이 되지. 1에서 2까지는 집어넣으면 다 1점 뭐식이니까 1이 되겠지. 이런 식이야. 정수값 기준으로 끊어져요. 가우스의 값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함수화 시켜서 그래프로 만약에 그리고 싶어. 그럼 한번 그려보자. 이게 이제 가우스의 그래프입니다. 가우스를 처음 배우고 그래프까지 그리면 좀 어려우려나? 할만하겠지. 근데 너희는 외고에 둘 다 지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한 명이 붙고 한 명이 떨어지면 좀 애매했겠다? 차라리 둘 다 떨어진 게 그게 그래도 그치? 자, 이거요. 자, 이거 y는 가우스 x여서 봐봐. 자, 정수 단위로 끊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0에서 x가 1 사이면 얘는 0이겠지. 0점 뭐식이. 그 다음 얘가 1에서 x가 2 사이이면 1점 뭐식이니까 가우스 하면 1 되겠지. 그 다음 얘가 2에서 x가 3 사이이면 2점 뭐식이니까 2일 거고 3에서 x가 4 사이면 3이겠다. 맞지? 요렇게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 쳤을 때, 자, 생각을 해보자. x가 0에서 1 사이인 애들은 전부 다 0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y는 0이잖아. y는 0은 어떻게 생겼어? 보이냐? 이렇게. 1에서 2 사이일 때는 어떻게 생겼지? 1이야. 그러면 1에서 2 사이일 때는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2에서 3 사이일 때는 뭐야? 2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2. 그러면 3에서 4 사이는 당연히 3이겠죠? 이렇게. 되니? 이게 가우스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음수일 때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계단형 모양의 가우스 그래프가 나와요. 가우스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계단형으로 나옵니다. 되겠나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고요. 원래는 기타 등등을 조금 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뒤에 있는 그 밑에 있는 x 빼기 가우스 x나 뭐 2 빼기 가우스 x 또는 뭐 f에다가 전체 가우스 x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대신 숙제는 요거 끝까지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가우스 저 뒤에를 안 배워도 저거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175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175페이지까지 숙제니까요. 그때까지 잘 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숙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죠? 네, 그렇게 잘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아, 그 예제 문제요? 뭐 예제 문제는 사실 풀어보면 좋긴 한데 굳이 안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해요. 숙제로도 내지 않겠습니다. 뭐 예제는 근데 뭐 혼자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풀어보시려면 풀어보시면 되는데 숙제만 보시면 거기 밑에 유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제부터. 됐나요? 오케이? 네. 뭐 수업에 대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 수업은 수요일, 지금 시간입니다. 그때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늘 수고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